안녕하세요. 3주차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벌써 3주차라니 아쉽기도 하면서 아쉽네요. 그러면은 목차 안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어포트 심화 초점 블럭 과제 안내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제 안내를 집중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눈 번쩍 뜨시고 수업 들어주세요. 외국 워프에서 저희가 들을 내용은 웨이브 워프, 원형 물결, 프랙탈 워프입니다. Z축으로 움직이며 영상을 만들 때 3D적으로 영상이 변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바로 오브젝트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 외국 워프 기능을 사용해서 더 입체적인 영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일단 웨이브 워프 이 기능은 물건이나 아지랑이 아시죠? 구불구불거리는 걸 표현해주는 건데요. 우린 이를 이용해서 풀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물속에 있어서 오브젝트가 물결의 흔들림을 보이는 것들을 표현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웨이브 어플을 사용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키프레임으로 일단 단계 설정을 해줘야 돼요. 끝쪽을 단계를 일단 0에서 이렇게 90 정도로 아니면 더 단계를 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맞춰 나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여기 앵글 같은 경우는 지금 워프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어느 정도의 각도로, 어느 정도의 앵글의 각도로 움직이는지를 표현해 준 건데 저는 88도로 맞췄죠. 만약에 내가 14도로 맞췄다.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움직이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넣은 오브젝트에 따라서 앵글이 어느 각도로 움직이는지 자연스럽게 위치를 파악하셔서 넣으시는 게 좋겠죠. 간격 같은 경우는 이 움직이는 정도의 간격을 얘기해요. 간격이 넓을수록 크게 움직이겠죠. 너무 좁으면은 어색한 느낌을 또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규모 같은 경우는 이게 움직이는 정도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게 움직이고 규모가 클수록 크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근데 좀 커지면 효과가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자연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자연스러워지려고 지금 워프 기능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규모는 기량껏 잘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워프 앵글 같은 경우도 앵글이랑 비슷해요. 밑에 간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어느 게 자연스러운지를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해요. 주체적으로 어느 게 자연스러운지를 파악하고 맞춰가면서 배워 나가는 거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영상을 재생해 보면은 풀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얘도 이 연기를 워프 기능으로 사용한 건데요. 연기 픽사한테 졸라 온 거죠. 우리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이제. 이걸 재생해보면은 연기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약간 바람에 뭉실뭉실거려서 올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보이죠. 이런 거를 웨이브 어프로 응용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기능을 배웠으니까 뮤비 같은 거를 제작을 할 때 그냥 춤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오브젝트를 만들다던가 웨이브 어플 기능을 응용해서 만들다던가 아니면은 먼지가 날아다니는 먼지 오브젝트를 픽스아트에서 가져와서 웨이브 어플 기능으로 좀 더 입체적으로 Z축 조절해서 표현해 나간다던가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형 물결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건데 원형 물결을 일단 까셔야겠죠. 이렇게 까주시면은 이게 원형 물결은 어떤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제 개울가에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면은 이렇게 수직을 그리면서 물이 이렇게 원형으로 계속 펑펑펑펑 이렇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느낌은 웨이브 어프랑 비슷하긴 한데 뭔가 좀 더 연기가 번져나가는 느낌을 표현할 때 좋겠죠. 이렇게 우리는 강도 같은 거를 키프레임으로 조절해 나갈 수도 있고 이제는 우린 얼무를 잘 쓰기 때문에 단계도 이렇게 처음과 끝 이거 기본적으로 방금 배웠으니까 잘 써야 돼요. 처음과 끝 이렇게 조절해 주셔서 단계도 설정해 주시고 강도 같은 경우도 쉽죠. 강도도 어느 정도로 세질 건지 어느 정도로 세게 퍼질 건지를 조절해 주시고 프리퀀시도 어느 정도의
빈도수로 얘가 퍼질 건지를 설정해 주시고, 반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까지의 거리로 퍼질 건지 최저값은 놔두셔도 되고 해주시면 됩니다. 중앙 같은 경우 어느 위치에서 이게 퍼질 건지를 X축, Y축으로 피봇을 조정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피봇이라는 게 중심축을 위치합니다. 오브젝트에. 이런 식으로 연기를 웨이브 워프 말고도 원형 물결 기능으로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이제 프랙탈 워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프랙탈 워프는 보시다시피 뭔가 파르르 떨리는, 되게 강풍의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이렇게 떨리죠.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워프입니다. 이거는 위치 설정을 해주셔서, 위치 키프레임을 해주셔서 Y축으로 얼마나 움직일 건지를 이렇게 옮겨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무조건 타움은 0으로 설정하고 끝쪽을 우리가 키프레임 설정해서 바꿔줘야 돼요. 숫자를. 패러렐엑스는 가만히 놔둬도 돼요. 위치를 조절을 해주셔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를 우리가 키프레임으로 설정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규모 같은 경우는 아시죠? 이제 너무 쉽죠? 이렇게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얘가 떨릴 건지, 규모를 크게 하면 크게 떨리겠고, 작게 하면 작게 떨리겠죠. 디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려보시면 어느 정도로 세세하게 떨릴 건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조정해 주는 거예요. 작게 하면은 좀 덜 떨리겠죠, 이렇게. 이것도 조정해 주시면 되고, 공극성 같은 경우는 더 뭐라 해야 되지? 하게 떨리는지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알아서 잘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냥 근데 안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죠? 네, 이렇게 바람에 강풍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프랙탈 워프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잘 응용하면은 더 고퀄의 영상이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초점 블러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사용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카메라가 가까워지고 멀어짐에 따라 가우시안 블러를 키프레임으로 설정해서 조절해 주셨잖아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하나하나 설정하시지 않으셔도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메라 기능에 들어가서 카메라 옵션에 들어가면 여기 동그라미로 된 게 초점 블러라는 건데요. 이걸 켜주시고 적용된 거잖아요. 이걸 재생해 보시면 카메라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베놈이 더 선명해지는 게 볼 수 있죠. 이게 뭐냐면은 제가 초점 거리를 어느 정도에 맞춰서 설정함에 따라 카메라가 그 거리로 도달을 했을 때 그 안쪽에 드는 오브젝트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만약에 내가 거리를 좀 더 가깝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베놈이 매우 선명하겠죠. 그쵸? 베놈이 점점 그 남자 오브젝트보다는 멀리 있지만 제가 설정한 카메라의 초점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선명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초점 블러를 더 멀리 떨어뜨려 놨다. 그러면은 이 남자 오브젝트도 처음에는 카메라 위치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블러 처리가 안 됐다가 점점 더 초점 블러 거리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더 선명해지고 베놈도 차례차례대로 움직이면서 선명해지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사용하려면은 카메라의 Z축이 조절이 돼야야, 카메라 Z축을 조절해야 초점 블러 기능을 확실히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Z축 조절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우시안 블러로 키프레임으로 따로따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모든 걸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적 한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기능을 써보면서 터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차피 클래스가 끝나면은 주도적으로 편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툴들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고 써보면서 터득하고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의 수업 목표기도 했고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1, 2주차 과제를 너무 잘 봤습니다. 다들 업무를 거의 마스터하신 느낌이라 가르쳐드릴 게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짧게 하고 과제 안내드리겠습니다. 초초 수업 짧아서. 하지만 그만큼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이번 수업에서 배운 기능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과제는 템플입니다. 3인 1조를 이뤄서 렐라의 뮤비를 만드는 건데요. 다 같이 한 장면들을 구사하는 데에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곡 선택하고, 둘째, 같이 프리뷰즈 작성하고, 그 다음 파트 분배하고, 개인별 코딩 컨셉 정하고, 만들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50초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1, 2주차보다는 만드는 계획은 널널할 거예요. 계획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한 사람당 17에서 18초 담당한다고 치면은 만드는 데는 시간 좀 먹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디테일에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단지 춤씬에 올라오는 연기, 불 등을 표현한다든지 좀 더 다양한 각도의 카메라, 여러 오브젝트를 깔아 3D적인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영상의 질을 높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만들고 나면 여러 사람이 한 거를 끼워 맞추다 보면은 자기 영상만의 특색이 다른 사람 영상에 대비되면서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은 더 재밌겠죠.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씬마다 초가 짧을수록 더 보는 재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빠르기만 해도 전체적인 영상을 만드는 데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다 끼워 맞추고 끝! 이게 아니라 전환 효과 같은 거 쓰면서 영상이 잘 이어지게, 잘 어울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제가 조별로 오픈 채팅방 파드릴 거고 단톡에 공지해드릴 테니 거기서 회의나 계획을 같이 하시고 팀별 과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영상 업로드 같은 경우 모두 할 것입니다. 팀별로 조장을 한 명씩 정해서 조장이 캡컷에 여러 영상들을 불러와 이어 붙이는 걸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티저 제작까지 할 건데요. 노래 인스트나 무비의 티저 노래를 따서 무비에 쓰인 씬들 혹은 아쉽게 들어가지 못한 씬들을 재밌게 이어붙여 만드는 것입니다. 티저 같은 경우는 조장 말고 다른 멤버가 짜깁기 해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저 제작은 장난컨대 금방 합니다. 무기를 다 만들고 티저 제작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티저를 올리고 득을 보려면 영상 제작을 마감일보다 조금 일찍 끝내야겠죠? 그리고 영상이 업로드될 때 씬이 바뀔 때마다 자막으로 누가 만든 씬인지 작게 써주시면은 저희 팀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더 잘 드러낼 수 있겠죠? 액션캠 같은 경우는 자기의 계정밖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 여러 사람들과 뮤비 제작을 했을 때는 계정 공유를 통해 내가 필요한 씬의 액션캠을 빠르게 따갔었었는데요. 이 점은 잘 합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과제에 대해 궁금한 점은 저한테 카톡 주시고 이번 주도 파이팅 해봅시다.